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원 선관위 감사 방해 수사 요청서 작성 착수 거부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 불응과 관련해서 수사 의뢰 준비에 착수를 했죠.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이것은 이제 감사원의 어떤 감찰, 감사 이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감사원은 감사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를 하겠다라면서 이제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르면 오늘 중에 다시 자료 요청 공문을 보낼 것이다. 선관위의 거부 방침이 명확해지면 감사 방해 등으로 수사 요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 국민권익위 조사, 국회 국정조사는 수용을 하겠지만 헌법 97조와 국가공무원법 17조 등에 따라서 감사원 직무감찰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법률이라는 게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죠. 뭐 이게 또 기관마다 해석을 하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감사원도 사실 뭐 옳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다분히 정치적으로 움직여왔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법률상 그것이 이제 감사원이 선관위에서 뭐 자료 요청을 한다든지 뭐 감사에 응하라든지 할 어떤 정당한 권리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제 명백한 거라면은 선관위가 뭐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거부를 할 만한 요소는 충분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양쪽 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선관위도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간부들 이제 자녀 특혜 채용 관련해서 이거 명명백백 밝히고 관련자들을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감사원도 이렇게 지금 사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제 칼노릇을 좀 하면서 이전 정부 관련된 인사들 조사하고 기관들 조사하고 뭐 이런 행태들을 좀 보였었는데, 감사원의 주인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걸 항상 좀 잊으면 안 될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혁신기구 책임자의 이례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의 책임자로 이례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을 했죠. 외부 인사죠.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뭐 이런 것들 뭐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 이분이 이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초대 상임위원, 한반도재단 231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아주 뭐 이력이 짱짱하신데, 저는 근데 외부 인사를 이렇게 자꾸 혁신기구를 출범시킬 때 영입을 하는 것, 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꼭 반드시 외부 인사만을 들여온다고 해서 이 어떤 과정의 민주성이 확보가 되고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더욱이 당의 쇄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외부 인사는 민주당 내부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쇄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밖에서 보는 거랑 민주당 내부에서 겪어보는 거랑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 병폐들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하려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내부에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느 쪽에도 좀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이렇게 혁신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이렇게 무슨 뭐 선거 시즌만 되면은 자꾸 외부 인사를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데려오는 거, 당을 막론하고 이런 것들 정치권에서는 좀 이제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분명히 뭐 역기능이 많거든요. 외부 인사를 데려오는 것이.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외부 인사를 데려와서 잘 됐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뭐 한번 지켜볼 상황입니다. 뭐 이례경이 이사장 이분을 뭐 비판을 하는 건 아니고 이분 훌륭한 분이신데, 단지 이제 정당에서 출범시키는 이런 당 쇄신, 혁신 기구들 외부 인사만을 이렇게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6월 24일 날 귀국을 하네요. 국가와 국민이 할 일 하겠다. 뭐 아직 귀국이 멀었는데 뭐 굳이 이렇게만 뉴스에 나올 필요가 있나요? 미국에 이제 체류 중인데 24일 날 귀국을 하겠다고 이제 밝혔고요.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할 바를 하겠다. 미국을 떠나서 독일 튜빙겐 대학,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다. 국가를 위한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 뭐 어떤 뭐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어떤 반목, 갈등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면은 뭐 답이 나올 문제죠.
그러나 뭐 저는 사실 친명도 뭐 비명도 뭐 이도저도 아닌 그냥 뭐 저는 저일 뿐이죠. 어느 쪽 계파에도 사실 깊이 관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지지를 뭐 강하게 하거나 뭐 그런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한 발 떨어져서 좀 보는 그런 입장인데, 이낙연 대표의 귀국이 뭐 비명계 분들에게는 이제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이것이 또 당내에 어떤 또 갈등을 점화시키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또 염려가 되기도 하네요. 아무쪼록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는 좀 하나로 합심을 해서 계파 갈등은 좀 그만 종교를 짓고 총선 승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조금 비리 단죄 환수 철저히 해라. 국제적 교류 증진을 위해 설립된 한 민간단체 연간 1억 원 안팎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사무총장은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녔다. 그렇게 세금을 개인적으로 쓴 비용만 1,300만 원이 넘는다. 후한무치죠.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누군지 몰라도. 일자리 보조금을 받은 단체, 이미 창업하거나 직장을 구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나눠줬고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받은 돈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강의로 채운 것도 있었다. 이처럼 이제 횡령, 리베이트 수수, 적발된 보조금 사업은 1만 2천여 개, 감사 대상 가운데 1,800여 건인데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 원이다. 이게 다 국가 세금인데 이 시민단체들 문제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시민단체들 문제 많아요. 지금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시민단체를 다 이렇게 적으로 규정을 해서 윤석열 정부처럼 본인들을 좀 견제할 만한 어떤 장치들을 다 제거하는 거, 그것도 이제 독재로 가는 건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그냥 시민단체들의 폐단을 이렇게 좀 적발하고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뭐 제 주변에도 한두 개 단체가 아닙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보증을 받으려고 그래요. 무슨 일만 있으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강력하게 적발을 하긴 해야 돼요. 사안이 심각한 사안들, 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의뢰하겠다. 보조금 부정 사용이 많은 이유를 지난 정부에서 찾았다. 이거는 또 잘못이죠. 지난 정부 탓만 할 게 아닙니다. 뭐 이건 시스템상 뭐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국고 보조금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2조 원 이상 늘었는데 이를 감시할 정부 시스템은 취약했다. 뭐 이거는 이제 꼭 문재인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동안의 어떤 시민단체들의 고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역대 정부들, 뭐 보수 정당은 뭐 안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이거를 꼭 이렇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또 잘못된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이거는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시민단체들의 폐단은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투명하게 정말 우리 세금이 어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의 자치적인 기구, 단체,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을 하는 거,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찬성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많은 시민단체들이 어떤 부패와 폐단으로 점점 얼룩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동의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동의를 못 합니다, 저는. 자, 정부에 대한 견제가 주 역할인 시민단체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것도 이제 뭐 엄한 시민단체를 잡을 수도 있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좀 진보 성향을 띤 시민단체는 탄압을 하고 그런 이제 무기를 쓸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려가 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정말 투명하게 정치적인 성향을 벗어나서 뭐 진보단체건 보수단체건 이런 걸 벗어나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민단체의 폐단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모두 다 걱정은 안 할 텐데, 그런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취지 자체는 저는 이제 공감하고 맞다고 보지만, 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이 행태에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시사 리포트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